네, 챕터 9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9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평면 응력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먼저 저희가 말했던 대로 제너럴 스테이크, 우리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9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멀 방향에 3개, 그쵸? 그리고 쉐어 방향에 3개 해서 총 우리가 6개의 컴포넌트를 풀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노멀 방향, 그쵸? 3개의 쉐어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응력 상태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쵸? 우리가 X축, 그쵸? 이 X축의 수평한 스트레스를 시그마 X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여기가 AX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FY로 작용하는 애들, 그 FY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쉐어 스트레스를 X에 대해서 Y 힘으로, 그쵸? 그리고 AX에서 G방향 힘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 그쵸? 그래서 타우 X에 대해서 G방향 힘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의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응력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챕터 9에서는 뭘 생각을 할 거냐면,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정할 겁니다. 평면 응력. 평면 응력은요, 저희가 원래 얇은 박판이라고 봅니다. 얇은 박판. XY 평면에 있어서, 그쵸? XY 이렇게 평면이 있고요. XY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엄청 얇은 거죠. 그래서 여기 Z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 얇은 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얇은 판. 그쵸? 여기서 보면 여기가 G, X, Y라고 얘기하면 엄청 이렇게 Z 방향이 엄청 두께가 얇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정할 수 있냐? 시그마 G, 그쵸? 요 시그마 G죠. 요 방향. 얘네들이 다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얘네 없고 얘네 없고 얘네 없고 얘네 없고. 그래서 G에 관련된 AG랑 관련된이죠. 요 AG랑 관련된 애들은 모두 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G, 타우 G, Y, 그리고 타우 G, X, 그쵸? 우리가 다 0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도 지지죠, 지지. 이렇게 지지기 때문에 AG와 관련된 모든 응력 성분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엘리먼트에 있는 그림만 좀 그려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 X방향, 그쵸?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Y, 이렇게 X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X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그마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Y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원래 이쪽에 시그마 C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방향을 G라고 표현을 해줄게.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분 X에 대하여, 그쵸? 얘는 뭐겠죠? X에 대하여, 그쵸? 타우 어디 X에 대하여 Y 방향 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우리 항상 이쪽에 하면 제가 당연히 만나게 이렇게 돼야 된다 했죠. 얘는 타우 어디 Y에 대하여 누구 힘 때문에 생기는 거? X 방향 힘 때문에 생기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역학시간에 배웠던 대로 타우 X, 타우 Y, G인데 여기는 없고, 그쵸? 0이고요. 그리고 타우 XY, 그리고 얘는 XG인데 없고, 그쵸? XG는 없고, YG 없고, 그쵸? 그리고 얘는 얘 똑같죠? 타우 YX, 얘는 똑같은 애고 없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3개의 컴포넌트만 풀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노멀 스트레스, 그쵸? 2개의 노멀 스트레스, 1개의 쉐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기서는 6개니까 뭘 갖고 푼다, 그쵸?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m 이렇게 해서 6개 이퀘이션을 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2D로 넘어와서 f, 그쵸? 우리 이제 2개 가지고만 3개 가지고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가 응력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스테이트, 우리가 말한 2D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응력 상태를 보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그마 x가 있을 거고요, 시그마 y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우, 어차피 같은 거니까 하나만 쓰면 되겠죠. 타우 xy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좌표계예요, 그쵸? 그냥 일반적인 좌표계, 내가 그냥 정한 거죠. 그냥 수직하게 xy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좌표계를 구축을 해서 그 새로운 좌표계 우리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요만큼 세타만큼 돌렸을 때요, 그쵸? 그때 보면 얘는 새로운 이 축에 대하여, 그쵸? 이 축에 대하여 이렇게 응력이 걸리겠죠. 새로운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스 이퀄리브리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얘가 됐든 뭐가 됐든, 그쵸? 우리가 기준을 잡고 왼쪽에서, 그쵸? 왼쪽에서 fx에서 다 더한 거, 그쵸? 얘를 1번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2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1번에서 fx 더한 거는 무조건 fx축에 대하여 2번 더한 거랑도 같아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fy에 대해서 다 더한 거, 1번에서 다 더한 거는 fy에 2번에서 다 더한 거 똑같아야 된다. 이건 지금 말하는 x축이죠. 얘 x축, 얘를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전체에 대하여, 그쵸? 그냥 기준을 얘로 잡을 수 있잖아요. x''으로 다 잡았어요. 그 왼쪽에서 얘를 가지고 x' 여기다 가짜로 만들어서, 그쵸? 요렇게 가짜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얘를 가지고 다 계산하고, 그쵸? 얘랑 뭐랑도 같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2번에서 계산한 것도 똑같이 계산한 것도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어떻게 두던 간, 그쵸? 좌표축을 어떻게 두던 간 왼쪽 오른쪽, 왼쪽의 응력 상태와 오른쪽 응력 상태의 총합이 기준, 내가 정한 기준 좌표에 대해서 모든 힘의 합력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포스 이퀄리브리엄, 우리가 같다는 거죠, 그쵸? 힘의 상태가.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지금 빨간색 제가 표시했던 부분이 1번이고 기준 좌표계 얘를 우리가, 그쵸? 얘 기준 좌표계고 얘 세타만큼 돌린 좌표계입니다. 그쵸?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각형을 만들 때 그쵸?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정만큼 돌아갑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띄어내는 거죠. 전체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 지금 제가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쵸? 요 요소죠. 그리고 나서 요 파란색 돌린 요소, 응력 상태 요소는, 그쵸? 요 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띄어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델타 A라고 할게요. 델타 A. 여기가 델타 A겠죠. 여기 제가 표시한 델타 A.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돌렸으니까 요만큼이 세타만큼 돌렸으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고요. 없고 여기가 세타겠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입니다. 왜? 요만큼 우리가 세타로 돌렸기 때문에. 그럼 얘는 델타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얘는 델타 A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 컴포넌트, 우리가 스트레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스트레스 먼저 살펴보면 제가 여기에 잘라냈다고 말씀드렸죠. 요만큼 우리 잘라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응력이 이렇게 시그마 x 프라임, 그쵸?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요거 그린 거죠. 요거 요 부분 그린 거고, 타워 xy 프라임, 이렇게 타워 xy 프라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쵸? 잘라낸 거일 때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야, 합치면 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될 거고요. 여기가 타워 xy 프라임이겠죠. 여기는 가운데 쓰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원래 빨간색으로 걸렸던 거, 그쵸? 여기는 시그마 y, 그쵸? 여기는 시그마 x.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모두 쓰셔야 된다, 그죠? 우리 시어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다? 응력이죠, 응력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힘 평형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FBD를 그려야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힘은 응력 곱하기 면적. 그러면 뭐 왼쪽이랑 오른쪽 보고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겁니다. 차분하게 여기서 보시면 저는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요소니까 요 요소만 갖다가 쓰게 되면요, 요렇게 시그마 x 프라임이 있고요. 얘만 있으면 안 되고 면적은 어디? 여기 적혀있죠. 델타 A. 이렇게 될 겁니다. 델타 A. 마찬가지로 타우 xy 프라임은요, 어디? 델타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응력이 걸리고 있고요. 시그마 x, 그리고 여기는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시그마 x 델타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타워 xy 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샤워 작용할 거고요. 시그마 y, 얘는 델타 A 사인 세타, 얘는 타워 xy 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뭘 만족해야 된다? 얘가 됐든, 그쵸? 또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누구? 요 x, 그쵸? 요 x축, y축에 대해서 평행을 다 만족시키든, 또는 xy 프라임, y 프라임을 만족시키든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네, 예제 1번입니다. 네, 동체 표면의 한 점에서 평면 응력 상태가 2D죠. 평면 상태에서 요소가 표현되어 있고 시계 방향 30도 회전한 요소에 대해 해당 점의 응력 상태를 나타내어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y, x, 그쵸? 축에 대해서 x 보시면 시그마 x는 마이너스 80, 시그마 y는 플러스 50, 타우 xy는 xy는 이쪽이 플러스 1,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 30, 시계 방향 30도 이렇게 회전한 거죠. 그래서 30도 회전하게 되면요, 새로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y 프라임, 시그마 x 프라임, 그쵸? y 프라임이겠죠? y 프라임, 시그마 x 프라임, 그리고 돌렸으니까 이렇게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돌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델타 A고요. 델타 A. 델타 A의 세타니가 델타 A 코사인 세타 30도, 델타 A의 사인 30도, 델타 A의 코사인 30도,
델타 i의 사인 3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표현해 보시면 얘가 잘린 거니까 그쵸? 시그마 y 이렇게 있죠. 시그마 y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쉐어 작성하고요. 압축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응력 상태를 그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시그마 y 프라임은 델타 a 이렇게 되고 여기가 델타 a니까요. 델타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타우 xy 2'의 에타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눌러주는 힘이 50이니까 그쵸? 50의 델타 a 코사인 30도. 여기 25의 델타 a 코사인 3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80에 그쵸? 여기는 요 힘은 저 여기다 쓸게요. 지우고 80의 델타 A의 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얘는 25의 델타 A의 사인 3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플러스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보시면요.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방향이고 50 델타 A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습니다. 50 코사인 세타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여기가 30도 그쵸? 여기가 30도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입니다. 코사인 30도. 그리고 똑같이 얘는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쵸? 사인 30도. 사인 30도 플러스 방향.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얘죠. 얘는 이렇게니까 사인 30도.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사인 30도. 얘는 그쵸? 얘는 이렇게니까 얘 지금 25 제타 사인 30도는 요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 위쪽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코사인, 여기 30도니까요. 요거는 하나씩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 저 델타이 다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다 아는 값 아는 값이기 때문에 시그마 y 프라임을 마이너스 4.15 이렇게 계산해 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가보면 요번에는 그쵸? 요거 갖고 놀았는데요. 1번이죠. 그리고 이제 2번을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2번을 갖고 놀아보면 x 프라임이 올려올 테니까 그쵸? 그림을 앞에 그림이랑 좀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요. 처음 보시는 거니까 그림을 앞에 그림 차분하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대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고 여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쵸? 빨간색 원래대로 그쵸? 위쪽 원래 문제대로 보면 이쪽 그쵸? 그리고 제거 눌러주시고 얘는 위쪽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x 바에 대한 델타 a고요. 자 여기는 타우 xy에 대한 델타 a겠죠. 그래서 위에는 그쵸 50에 델타 a에 여기가 30도니까 그쵸 사인 30도. 얘는 25에 델타 a에 사인 30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얘는 80에 델타 a에 코사인 30도. 얘는 25에 델타 a에 코사인 30도. 넓이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요번에 이쪽을 플러스를 놓고 풀어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얘는 맞죠? 타워 x가 이렇게 있고요. 차분히 보면 됩니다. 얘는 얘죠. 얘는 또도독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쪽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30도니까 코사인 30도 맞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얘는 여기가 30도니까 사인 30도 그쵸? 여기가 30도니까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분리될 테니까요. 그쵸? 마이너스 방향일 거고요. 여기가 30도니까 사인 30도. 자, 얘는 위쪽 그쵸? 위쪽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쵸? 코사인 30도. 그래서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도 또 다 사라지면 이렇게 싹싹 사라지면 계산해 보시면 요렇게
68.8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풀어서 놓고 누구 마지막 얘 구해야죠. 우리 얘 구해야 됩니다. 얘도 이렇게 놓고요. 하나씩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성분, 그쵸? 요성분. 요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이거 한 번쯤은 해보실 법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총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 x 프라임은 마이너스 25.8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는요, 뭘 했냐? 여기 지금 약간 좌표계가 저 앞이랑 좀 다르죠? 다시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x 프라임이고요.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우리가 궁금했던 건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을 이제 적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압축을 4.15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렇게, 그쵸? 25.8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68.8이죠. 위쪽에 플러스라 해서 제가 이렇게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돌렸을 때 위쪽에 플러스니까. 여기가 68.8. 저희 방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68.8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 행렬 형태로 좀 써보게 되면요, 앞에 시그마 x는 마이너스 80이라고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y는 50, 그리고 타우 xy는 마이너스 25니까 이렇게 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응력 텐서 행렬이 있었는데 얘가 우리가 시계 방향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그렇죠? 이렇게 적을까요? 시계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성분이 바뀌게 되냐? 마이너스 4.15, 그쵸? 마이너스 68.8,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가 잘못됐죠? 적을 때 뭐가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쵸? 여기가 시그마 y가 4.1을 세요. 여기가 4.15죠. 그렇죠? 여기가 4.15가 되고 시그마 x가 여기가 25.8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돌렸을 때 마이너스 25.8, 그렇죠? 마이너스 4.15. 그렇죠? 이게 플러스 68.8, 플러스 68.8 이렇게 우리가 응력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다 힘표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플레인 스트레스 트랜스퍼 메시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타워 x,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 a니까요. 시그마 x 프라임 a는 델타 a, 그쵸? 얘는 사인 세타,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a 사인 세타겠죠. 얘는 델타 a 코사인 세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겠죠. 그래서 요 x 프라임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x죠. 그러면 요렇게 시그마 x 프라임 얘 델타 a에 대하여 그쵸? 얘의 여기 넓이를 곱해야겠죠. 시그마 세타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사인 세타 무슨 방향? 이쪽 아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쵸? 타워 xy 델타 여기 얘 말하는 거지. 얘 말하는 거죠. 이 부분. 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쪽 무슨 마이너스. 그쵸? 시그마 x 델타의 코사인 세타. 얘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이 방향 말하는 거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쵸? 타워 xy는 그쵸? 델타에 똑같이 코사인 세타 곱한 거고, 이렇게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그러면 이쪽이니까 얘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요,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x는
코사인 제곱 넘어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시그마 y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반대로 푸는 거죠. 반대로 풀어내면 여기 그림이 있었네요. 여기다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얘는 시그마 x 프라임 da가 될 거고요. 그렇죠? 위쪽으로 타우 xy 프라임 델타 a. 아니 색깔 다르게 할까요? 우리 원래 맞췄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정원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는 새로운 시그마 x 프라임의 da 델타 a가 되고 타우 xy 프라임의 델타 a. 그렇죠. 얘는 시그마 y의 델타 a의 여기가 세타니까 그렇죠. 여기가 세타니까 델타 a 세타 a 사인 세타 델타 a 코사인 세타죠. 여기 델타 a 사인 세타 타우 xy의 델타 a 사인 세타 여기는 x의 그쵸 델타 a 코사인 세타 타우 xy의 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쪽 방향 y 방향 그 얘를 갖고 노는 거죠. 아까 여기 델타 시그마 a는 우리가 얘를 갖고 놀았다면 얘는 이제 얘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 예제 1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지금 델타 A, 시그마 A는 얘는 위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그쵸?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타우 xy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세타니까 그쵸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 이쪽 방향 위쪽이 플러스가 잡아있으니까 플러스. 그쵸 마찬가지로 타우 xy 시그마 x 델타 코사인 세타 그쵸 얘도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할 거고요. 타우 xy는 델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x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지금 앞에서 저희가 앞장에서 구했던 걸 이렇게 일반화된 식을 구해왔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 법칙이 있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사인 2세타고요. 그렇죠? 그 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 두 배각 공식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분의 2 이거 이상으로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쵸? 얘랑 얘는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 넣고, 그쵸? 얘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쁘게 나와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의 반은, 그쵸? 플러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2세타 기준으로 뭔가 나왔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가 요거 넣으시고 여기다 요거 넣고 여기다 요거 넣으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를 더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시그마 y 프라임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타를 돌렸을 때
x 프라임이었으니까 y를 구하고 싶으면 y 세타 플러스 그쵸 2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앞에는 똑같을 거고요. 앞에는 똑같을 거고 뒤에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쵸.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2배니까 그쵸. 2배니까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타우 xy 사인 2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식을 볼 수 있죠. 일반화된 그 식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 1번 문제처럼 일일이 다 분해해서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거기다 그냥 싹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할 요소의 응약 상태를 나타내라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까랑 그 1번, 예제 1번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래서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y, x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x는 우리가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요. 그쵸? 시그마 y는 50, 그리고 타우 xy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될 겁니다. 메가파스칼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간단합니다. 평균. 그쵸. 그리고 차. 누구 기준에 차죠, 차. 거기에 코사인 2세타, 그쵸. 코사인 2세타. 타워 xy에 대해서는 사인 2세타, 그쵸. 이거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넣어보시면, 그쵸.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80, 50, 2. 마이너스 80, 50, 2. 코사인 마이너스 60도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타우 xy는 마이너스 25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냥 각도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린 계산기 쓸 거니까. 마이너스 25.8 메가파스칼 나오고요. 타우 xy 프라임 그쵸? 얘는 공식이 마이너스 15xy 뺀 거에 사인 2세타 그쵸? 얘랑 다르게 얘는 코사인 2세타는 여긴 사인 2세타죠. 얘는 타우 xy 여긴 사인 2세타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2세타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금방 공식을 외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80 플러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 나누기 2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60도 여기 마이너스 25 코사인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8.8 메가파스칼 될 겁니다. 25.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해낸 거냐? 여기 계산해낸 거죠. 이렇게 30도 돌렸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30도 돌렸을 때 우리가 새로운 축에 대하여 이렇게 25.8 메가파스칼 된 거고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이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얼마? 68.8 메가파스칼 쉐어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해야겠죠. 어떻게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위쪽 방향. 얘는 돌린 거죠. 어떻게? 저 돌려서 세타가 60도라 플러스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30도 돌렸으니까 얘는 플러스 60도 돌린 시그마 x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맞죠? 세타가 플러스 60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그마 x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써볼게요. 평균 처음이니까 그리고 뺀 거 그렇죠? 뺀 거 반 이거 우리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타우 xy 사인 세타죠. 사인 2세타 저희도 넣어보시면 80 마이너스 80 50 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 반 코사인 120도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5 사인 120도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15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여기다 타우 xy 계산해 볼까요? 타우 xy 프라임. 그쵸? 얘는 지금 계산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계산한 거고요. 우리가 제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 써놨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쵸?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타우 xy는 그쵸? 공식상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고요. 그리고 사인 2세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타우 xy 코사인 2세타죠. 그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고요. 사인 120도 마이너스 25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68.8 메가파스칼 나서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x축처럼 본 거 지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상의 x2 프라임처럼 본 거거든요. 맞죠? 사실은 이게 y라고 우리 y를 구하고 싶었지만 우린 가상의 x2 프라임을 생각을 하고 여기가 새로운 y2 프라임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래서 얘는 플러스 68.8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압축되는 4.15고요. 그쵸? 위에서 보면 그쵸? 마이너스 25.8에서 이렇게 25.8이고 그리고 이렇게 (68.8) 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쉐어는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쵸?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글로벌 xy라고 얘기하거든요. 글로벌 xy축 거기에 우리가 살펴보면 시그마 x가 마이너스 80 그쵸? 마이너스 80이었고 그리고 시그마 y가 50 그쵸? 그리고 시그마 타우 xy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쵸? 얘를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0도 돌렸더니 시계 방향을 30도 돌렸더니 어떻게 바뀌었다? 마이너스 25.8 그쵸? 마이너스 4.15 그리고 68.8 이렇게 증가했다. 그쵸? 68.8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X축 방향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X축 방향에서 마이너스 80 걸리던 게 마이너스 10을 좀 줄었고 플러스 50이 많이 줄면서 얘는 마이너스 25였던 전단이 확 증가했던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가지고 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뀐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바뀐다는 게 이해되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 노멀 스트레스 성분이, 그쵸? 쉐어 스트레스 성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인 한 평면 내에서 프린시플 스트레스, 우리 말하는 주 응력이란 거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요, 최대, 최소, 노멀 스트레스, 이 성분을 이렇게 우리가 시계 방향을 돌리고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막 노멀도 커지고 쉐어 스트레스 커지고 줄어지고 막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언제 제일 큰 일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노멀 스트레스 기준 우리가 올라오버 스트레스랑 비교를 하니까 언제 제일 큰 일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 있죠. 공식에서 얘는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우리 알고 있어. 원래 기본 상태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돌리고 싶어. 그쵸? 돌리고 싶어. 그럼 돌렸을 때 어떻게 되니까 궁금하니까 이 디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 미분하는 방식은 딱히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한다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는영. 우리 이건 알죠? 수학에서 는영 하면 뭔가 극대극소를 갖지 않을까요? 그쵸? 최대 최소를 갖는 값이죠.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 뭔가 값이 될 겁니다. 이때 변수는 뭐가 된다? 세타가 되겠죠.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글로벌 좌표계에서 알고 있는 값이죠. 기본값.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얘 밑으로 가고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대하여 반이고요. 그리고 타우 x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요 그림을 좀 봐볼게요. 탄젠트 이 파이 요 얘는요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요. 얘가 이 세타 p라고 할게요. 언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 세타 p는요. 세타 p는 그렇죠. 세타 p는 이 탄젠트 이 세타 p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 탄젠트니까 여기까지가 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타우 x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하면 L은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 제곱의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쵸? 얘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쵸?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지금 원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타워 xy니까. 그래서 요 시그마 이세 그쵸. 우리가 여기 축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다 축을 간단히 그렸는데 여기가 시그마 축이고요. 타우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마 타우 축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갖는 거죠. 무슨 관계식? 는영을 놓으면 우리 최대 최소를 갖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은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런 그 길이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타우 이 세타 p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1, 2 우리가 그 노멀 스트레스는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때 타우 xy는 무조건 0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분이 있을 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성분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빨간색 성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돌려? 이 p 우리 아까 공식에 세타만큼 돌려 이 p가 이 세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돌리는 거냐? 세타만큼 돌리는 거죠.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 뭐가 된다? 여기는 새로운 시그마 1이 되고 시그마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쉐어 성분이 있다 없다? 이때 쉐어는 저기 새로운 거니까 프라임이라 적어야겠죠.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서 이 주응력 전단이 안 걸리는 상태에 대한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쵸? 우리가 아까 이렇게 요소 떼었을 때 이렇게 다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싹싹싹 돌리면 이렇게 쉐어 없이 이렇게 당겨지기만 하는 상태가 발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딱 그겁니다. 이제 왜 오른쪽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 콘크리트를 이제 3포인트 밴딩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끊어지냐? 콘크리트가 이렇게 브리틀하게 취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균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이렇게 파사삭 나갔죠. 그럼 이 균열이 발생된다는 거는 이거 어떤 응력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 요렇게 열어주는 응력, 그쵸? 균열이 입을 열려면 빨간색까지 수직된 응력이 걸려야 될 텐데 이게 누구냐?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X축, Y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싹 돌아갔을 때 요 응력이 요때가 최대 주응력이 될 때 뭐 쉐어 타워 X가 0일 때 이때가 우리가 크랙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 빔에서 균열이 발생됐을 때 이제 텐션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인장 응력 때문에 발생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언제 인터널 모멘트와 쉐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가 찾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냐? 로케이션, 위치랑요. 그리고 다이렉션입니다. 방향. 누구의? 크랙의.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뭐 등가 응력도 있고 뭐 최대 중력도 있고 뭐 트레스카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응력 성분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최대 중력을 보는 이유는 크랙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와 그리고 크랙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다? 이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 그쵸? 요 상태 그냥 우리가 그냥 글로벌 XY 좌표계에서 응력 상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삭삭삭삭 돌려서 최대 중력을 찾아서 그때 각도가 얼마이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크랙이 나가는 이 수직 각도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응력이 뭐 항복 강도보다 크면 또 작으면 이때 균열이 발생되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뿐만 아니라 쉐어도 똑같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하는 노미널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했다면 쉐어 스트레스는 밑에 있는 우리 쉐어 텀을 가지고 미분을 하겠죠. 쉐어 텀을 가지고 미분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될 때 우리가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저 형태는 비슷비슷해요.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나누기 2 그리고 타우 x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쵸? 이게 타우 xy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그쵸? 축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타우 xy고요. 얘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l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 시그마 s라고 합니다. 뭐 맥시멈 쉐어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l은 여러분들 아시는 계산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똑같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 제곱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인 상태, 우리가 이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인플레인 상태에서 최대 시어 스트레스, 그쵸? 최대로 올라오는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시그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요 평균값이 됩니다. 시그마 어베리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식에다 넣어서 요 삼각형을 만들어냈으니까 요 식에 맞춰서 코사인 2세타 뭐 여기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넣어보시면 이렇게 공식의 형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일단 얘는 최대 중력 계산하는 문제고요. 이게 x, y죠. 이렇게 기준 좌표를 그리고 일단 뽑습니다. 뭐 시그마 x는 마이너스 20, 시그마 y는 플러스 90. 꼼꼼히 보고 위쪽에 여기 플러스라고 하니까 얘는 플러스 60입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뭘 구하냐? 최대 주응력을 계산하라고 했죠. 최대 주응력 계산하고 했으니 공식을 씁니다. 탄젠트 E 세타 P는 그쵸? 시그마 x 마이너스 y의 반의 타우 xy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그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 나누기 2
그리고 60은 마이너스 1.09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타 P가요 마이너스 47.49 나오고요. 그래서 세타 P는 어떻게 마이너스 23.7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뭔가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니까요, 그쵸?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7.7도, 그쵸? 24도 정도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상태라는 거죠. 뭐 이제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이 나오는 상태는 이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 근데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23.7도 돌렸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시그마 1, 2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공식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아까 앞에서 유도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2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90의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 2의 제곱 60의 제곱 이렇게 돼서 35 플러스 마이너스 8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은 제일 큰 최대 주행 116 메가파스칼, 제일 작은 놈은 마이너스 46.4 메가파스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쵸? 뭔가 돌리긴 했죠. 얘는 뭔가 돌아갔는데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시그마 1인지 얘가 시그마 2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린 최대 최소만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걸 해야 되냐, 다음 장 가서 앞에 공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세타 P가 마이너스 23.7이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우리 요거 알죠? 얘를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 x 프라임은 뭐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시그마 x 프라임은 앞에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시고 2 그쵸? 플러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 나누는 거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요. 해보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90의 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2 그리고 코사인 2배니까 마이너스 47점 됐죠? 4구도죠. 4구도 타우는 60이었으니까 사인 47.49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얘가 46.4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죠? 시그마 2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기 타우 xy 프라임도 계산해 보면요. 우리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할 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 코사인이었으니까 사인 2세타 그쵸? 플러스 타우 x 원래 우리가 아는 거 사인 2세타 했어요.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하시면 금방 공식은 외워지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의 반 사인 마이너스 47.49도 플러스 60의 코사인 마이너스 47.49도 하면 얼마 나오냐면 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쵸? 마이너스 20 플러스 90 플러스 60 이렇게 작용했던 것이요. 어떻게? 우리 이 방향으로 새롭게 작용했을 때는 이 방향이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46.4 그럼 반대 방향이 뭐가 된다? 116이 되겠죠. 이렇게 116 그리고 있다 없다 쉐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뭘 확인해 보시면 되냐, 얘가 지금 47.49죠? 아니죠. 그쵸?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뭐 여기가 2배 2세타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3.7도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되면 66.3도겠죠. 그래서 여기 세타 P에다가 요걸 안 넣으시고 그쵸?
세타 P에다가 플러스 66.3도를 넣으시면 뭐가 나오냐? 시그마 X 프라임이 당연히 116도가 나올 거고 우리가 그럼 얘 시그마 1이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했던 전달 능력 공식 가지고 그때 주응력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시그마 X는 마이너스 20이고요. 시그마 Y는 90이고 타우 XY는 60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공식에 따라서 탄젠트 2세타 S는요. 쭉 루틴하게 가죠. 타우 XY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입니다. 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0.9167 나오고요. 그럼 2세타 S는 42.5도. 그래서 세타 S는 21.26도입니다. 네. 그래서 타우 맥시멈 언제 인플레인 상태에서 그렇죠? 인플레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루트 시그마 X 시그마 Y 나누기 2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를 갖다 넣으시면 그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 그쵸? 2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이어서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81.4 메가파스칼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은 81.4 메가파스칼이고요. 최소 전달 능력 마이너스 81.4 메가파스칼이겠죠. 그래서 얘도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얼마큼 돌렸다, 그쵸? 얘는 플러스 21.26 돌렸다고 했으니까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타 S가 플러스 21.26도 돌렸다고 했을 때 먼저 타우 XY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타우 XY는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 사인 2세타 타우 X 코사인 2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90 나누기 2에 사인 42.5도 플러스 60에 코사인 42.5도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얘가 81.4 나오고요. 무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21.26도 얘 S입니다. 그렇죠? ES 아니고 E 세타 S 아니고 됐을 때 81.4니까 이때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81.4 되겠죠. 81.4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쵸? 이때 시그마 X 한번 계산해 보죠. 시그마 X 프라임 그러면 반 그쵸? 플러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는 2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2세타 그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90 네 반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90 나누기 2 코사인 42.5도 플러스 60의 사인 42.5도인데요. 얘가 0입니다. 걔가 0이에요. 따라서 시그마 X는 35가 되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이렇게 위에다 하나 90도 해보시면 시그마 Y 프라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은 35 메가파스칼. 네,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네, 다음은 바로 현장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